자, 이제 14번 보면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요거 맞으신 분 14번 이 수화밖에 없어요. 자, 이제 지금 왜 하자는데 누워있지? 잠깨 자식아 가자. 잠깨 수업하자. 잠깨 여기 푹 잤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푹 잤어. 자, 갑시다. 14번이요 깜짝 놀랐네. 자, 14번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제 뭐 4차 함수라고 하니까 fx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식을 좀 잘 해석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요 적분 요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설마 실제로 이거를 뭐 뺄셈을 해가지고 실제로 적분을 해서 비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수식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풀어와 수업해. 빨리 풀어. 수식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 fx가 뭐 딱 이렇게 어떻게 딱 정해졌으면 실제로 적분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수식이 없잖아. 그냥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정말 용기 있게 A, B, C, D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만용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게 가기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출제자의 이제 의도를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적분 있잖아. 저 적분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저 적분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자고. 근데 이제 얘를 자세히 보잖아.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이제 x2가 더 크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적분 범위가 똑같다. 그쵸? 적분 범위가 똑같습니다. x1, x2 똑같죠? x1, x2 똑같고 지금 여기 dt로 적분하는 것까지도 똑같아.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적분 기호 안쪽에 얘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초록색 부분 얘네를 봤을 때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 이제 기호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요거일 때 이게 왼쪽이 더 크다고. 요거일 때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더 크다는 얘기거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요거 있잖아요. FA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옆으로 넘겨도 괜찮지 않아? 그렇죠? 되게 단순한 얘기죠.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거긴 한데 요렇게 쓰면 똑같긴 하지만 좀 더 익숙하거든요. 그치? 조금 더 익숙하지. 이게 뭐로 보여? 이게 보여야 돼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야 요거 뭐로 보이냐? 접선이잖아. 이게 접선으로 보이는 거야. 접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하나는 이제 y는 f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선으로 보이면 되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많이 익숙하겠지만 이거 이제 접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접선이에요. 접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얘가 앞에다가 y자 하나만 달아주면 얘가 이제 접선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 왼쪽에 요 놈은 지금 이제 4차 함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4차 함수이니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얘는 대략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아마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F는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A라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곡선이 있고 접선이 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곡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니? 그래서 곡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올라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접점의 위치가 요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곡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접선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접점도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접점의 위치.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A가 접점 아닌가? A가 접점 아니냐? F' A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가 접점이 되는 거니까 접점의 위치는 요 정도 범위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 접점의 범위에서 곡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F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아닐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점을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점을 잡으면 접선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한번 잡아볼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곡선이 위쪽에 있다고요. 곡선이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뭐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합격이 되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거지. 설명 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곡선이 위에 있다, 위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곡선이 위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살짝만 틀어볼게. 만약에 이 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왜 여기는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죠.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안 된다. 그러면은 되는 게 어디냐는 거지. 그 되는 곳의 범위가 이렇게 되게끔 맞춰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점의 위치를 이렇게 되게끔 맞춰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3이랑 마이너스 1인데 저 3이랑 마이너스 1이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하는 거야. 경계 역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계가 어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느낌이 오니? 조금 더 틀어볼까? 야 이런 데는 그럼 여기는요? 돼? 안 돼? 여기도 안 되지 않을까? 여기도 안 되지. 왜냐면 그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쪽은 오히려 곡선이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선이야. 그리고 여기도 경계선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돼. 지금 한 80% 정도 풀었어. 한 80% 정도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는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돼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생각해봐. 이쪽에서 접선을 긋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근데 방금도 보여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안 됐었잖아. 여기 안 되잖아. 이런 데는 다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데는 다시 말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의 경계선이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그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가 요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변호를 좀 내려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물론 이제 요것도 수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핑크색 직선은 뭔지 잘 모르니까 사실 mn 정도로 잡을 수도 있죠. 뭔지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수식을 더 자세히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요 F랑 요 접선이 지금 두 번 접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수식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좀 가보면 F에서 이걸 빼는 거야. 이걸 뺐을 때 지금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이 접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 왜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솔직히 여기까지 갔으면 다 풀었다고 봅니다. 그럼 마무리만 지으면 돼요.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이거 안 썼잖아. 떨거지. 쟤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이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F1이랑 F'1이랑 이 조건은 우리가 아직 안 썼거든요. 안 썼으니까 요거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여기서는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여기다가 쏙 하고 넣어주면 게임이 끝나요. 설명 다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수식에 의존해서 이제 다 써가지고 뭐 전개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 곡선이 더 위쪽에 있다라는 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지, 그치? 저 적분 기호를 저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일단은 20번에서 아마 좀 막혔을 거야. 20번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둘러보니까 여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20번이요. 자, 20번 한번 보자. 자, 많이 고민을 해봤겠지만 요렇게 있고요. 일단은 필요한 조건을 좀 이제 써보면은 여기 이제 루트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관계가 계속 나오지. AB 대 AC가 2대 1이니까 적당한 미지수를 하나 잡아줍니다. 2대 1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문자 X, Y 뭐 어떤 게 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B 잠깐만 BC를 3대1로 내분한다는 멘트가 좀 있죠. 그쵸? BC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래서 3대1로 내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3K, 뭐 K 요 정도쯤 잡아도 괜찮죠? 3대1 내분이니까 자, 요런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A, B, D의 외접원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R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네, 요 왼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에다가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먹이라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각도가 이제 세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오른쪽 각도는 파이 빼기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이 하나가 주어져. 그럼 당연히 이 코사인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 그쵸? 그냥 문제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냥 문제 그대로 이제 적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 A도 모르고 K도 모르잖아. 그러면 처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관계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 이제 코사인이 주어져 있거든. 코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요. 오케이? 코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먹이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좌우에 각각 먹일 수가 있어. 코사인 법칙.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에 먹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 삼각형에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면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먹이잖아. 한번 먹여볼게. 왼쪽에 먹이면 제곱 들어가고 제곱 빠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AB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하나 등장을 할 거야. 여기도 축 쳐줬어. 됐죠?
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먹인단 말이야. 자 오른쪽에도 먹여보면 자 계속 가보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예요. 오른쪽에 먹이면.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먹이는 거야. 자 여기 자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 먹이니까 계속 가보자. 제곱 들어가고요. 제곱 하나가 빠지시고 이제 분모에는 그러면 2루트 K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너네가 풀 수 있을 이거 풀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거만 풀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자가 두 개잖아. A랑 K랑. 여기도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딱 고정돼서 나오니까 요거 두 개를 잘 연립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연립하면 되는데 야 이거 연립 잘 괜찮았어? 근데 너네 대부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어쨌든 코사인 법칙을 썼을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없다. 코사인 법칙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연립에서 조금 막혔던가? 어디에서 조금 막혔었어? 요 문제는? 연립에서 막힌 안 나왔다는 게 연립에서 막힌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A랑 K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요거를 연립을 하면 되는데 야 그럼 내가 그냥 연립을 한번 해볼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너네 의견을 한번 해보자. 이게 끝까지 계산 한번 해봐요. 아니면 그냥 방금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 해볼까 그냥? 해볼까? 연립에서 막힌 거 맞아요? 요 문제 푼 사람. 하나, 둘, 셋, 넷. 4명이요? 자, 연립을 이제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연립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연립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괜찮지. 마이너스 이렇게 줘가지고. 그러면 나라면 차라리 지금 자 조금만 해보자. 분모가 지금 서로 비슷하잖아. 그래서 나라면 양면에다가 이걸 곱할 것 같아. 양면에 분모가 비슷하니까. 그럼 양면에 이제 이걸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자 조금 더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면에 이걸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3배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쪽에다가 3배를 먹이는 거지. 자, 3배를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줘요. 이렇게 쓱쓱 넘겨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잠깐만. A제곱을 잠시만요. A제곱을 없애는 게 낫겠다. 여기 A제곱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랑 K랑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A제곱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넣고 들어가는 거죠. 다시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면은 여기가 12K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주고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요걸 이제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써주고 이제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요거만 좀 풀어보자. 여기서 K 구하면 되잖아.
요거 해가지고 K 구해서 하면 되지 않나? 요거만 정리하면 까지 얼마야? 여기가 이제 7, 9, 63이니까 이 정도쯤? 요거만 잘 계산해주면 7이 14, 4, 8이 32니까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나라는 양면에 또 7을 곱해주고요 가운데 K만 나오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K만 구하면은 K를 다시 여기다 넣으면 A도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풀어보면 A랑 K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좀 마저 한번 해보자 됐네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써주면 되지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먹이시면 끝나요 되는 거 맞니? 근데 이제 대신에 사인을 먹이려면 사인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이 정도쯤? 그쵸? 이 정도쯤 바꿔가지고 사인만 먹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세타가 요거니까 계산만 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나? 요거 정리하면 돼요 요거 생략합시다 요거 정리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끝 그래서 이제 20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시다 요게 이제 또 킬러 문제라서 좀 많이 어려워했을 텐데 일단은 22번 가요 괜찮았어? 요 문제? 그러니까 풀어봤던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 보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야 자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자 22번이요 문제는 아주 심플한데 그냥 gx가 미분 가능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미분 가능하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차 함수 f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분위기 또 쳐졌어. 자, 같이 가봅시다.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연속이 가장 쉬운 거고요. 그쵸? 연속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 알잖아. 이런 내용들.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원점. 그치? 원점에서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먼저 체크를 할 텐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 수식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완전히 수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접근하는 방식이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이제 100% 수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프랑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일단은 저기 가장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가장 쉬운 거 먼저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원점에서 이제 연속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한글로 쓰면서 가자. 원점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다 피곤하구나. 왜 이렇게 피곤해? 잠깐 있으면 아니 벗을래 잘. 추워? 야 히터 틀어줄까? 히터 틀면 또 자는 거 아니야?
풀어줘? 얘들아 춥니? 아니 조절을 해요. 조절하면 되는데 추워? 추운 사람 준혁이 말고도 춥다 2명? 3명? 4명? 알아서 조절하세요. 아 그럼 틀어줄 테니까 이걸 벗어 대신에. 그 이불이랑 똑같잖아. 아 이불이랑 똑같이. 솔직히 파카랑 이불이랑 뭐가 달라? 똑같이. 자 뭐가 추워 그리고? 나 지금 걷고 있는데. 아 그래요? 몸이 안 좋아. 자 원점에서 연속입니다. 원점에서. 그러면 일단은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좌우도 이제 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동시에 이제 0을 넣겠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볍게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도 0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누가 봐도 F는 그러니까 요건 4로 나오지 않겠냐? 딱 봐도, 그치? 그렇죠?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F0이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만족을 해주면 일단 얘는 지금 합격이 돼요. 그치? 원점에서 이제 합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당연한 얘기지만 원점에서도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요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좌우 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요런 걸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거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니? 와, 수업 진짜 어려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수업하기 너무 어려워. 두 개가 이제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봐봐. F가 이제 3차함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근데 F0이 4지. 그치? 그러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F가 0 근처에서는 무조건 양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잖아. 뭔지는 잘 몰라도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하면 적어도 0의 좌우이 0 근처에서 되게 요 좁은 범위를 잡았을 때 얘가 양수인 거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0 근처에서 양수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그렇잖아. 0 근처에서 얘가 이제 양수로 나오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0 근처에서 0 근처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죠? 0 근처에서 양수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잠시만. 그래서 G는 이제 0 근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방금 양수로 나온다고 했잖아. 양수로 나오니까 0 근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기가 이제 그 포메이션에다가 절대값 달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치,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알고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8만 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y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얘가 또 이제 양수로, 아니지, 양수가 아니더라. 뭐야 이거.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0 근처에서 얘가 이제 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0 근처에서 얘는 양수가 되고요. 0 근처에서 얘는 음수가 된다고요. 오케이? 0 근처에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줘야 돼. 그래서 오히려 마마풀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얘를 미분을 쳐. 미분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0 근처에서. 맞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거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두 개 넣어주면. 그러니까 0 근처에서 G 프라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맞아? 두 개 서로 같다고. 그럼 두 개가 같다라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결론. 어때? 그러니까 0 근처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0을 넣는 거랑 밑에다가 0을 넣는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미분이 된다면서 방금.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 위 아래다가 0을 넣었을 때 같으려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확보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F는 이제 다항함수잖아. 3차 함수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야, 3차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럼 F가 미분 가능하니까 G도 음수일 때는 미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G가 0에서도 미분이 돼야 되는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을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점은 어딘데? 그러니까 남은 문제점이 어디야? 그 2가 되겠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뾰족하잖아. 얘가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봐봐. 이게 남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GX가 이제 그 양수 범위일 때 이렇게 생겼잖아. 양수 범위일 때, 그치?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얘가 뾰족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2로 나오고요. 요 부분에서 지금 뾰족하잖아?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아? 이게 불안해야 되는데? 야, 얘가 만약에 이 근방에서, 그러니까 이의 근처에서 야씨, 내 손 졸리? 야, 지금 히터 끄고 참는다,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자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가 작아요? 수업이 재미가 없어? 왜 자는 거야? 이 중요한 시기에 3월 모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fx의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인데 만약에 fx가 여기 이 근방에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위로 붕 떠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f 입장에서 보면은 2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문제될 게 없잖아. 얘가 정상인데 뒤에서 비정상을 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분이 안 되지. 얘가 뾰족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부드럽잖아. 자, 다시 말할게. 지금 내가 말하는 기준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뭐 2.1, 2.2, 뭐 1.9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보면은 얘가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되지. 뾰족한 걸 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드럽게 나오잖아? 뭐 1.9나 이런 데서 부드럽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걸 빼면은 당연히 미분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걸 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수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유 졸려 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얘가 뾰족해야 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뾰족에는 뾰족으로 맞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말할게. 얘가 뾰족하지.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얘가 뾰족하잖아. 얘가 부드럽잖아. 그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걸 빼면은 뾰족해요. 이해가 돼? 야,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걸 빼면은 뾰족하지 않겠냐? 근데 뾰족에서 뾰족을 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려면은
얘도 얘랑 대등한 정도로 뾰족하게 생겨야 돼. 완전히 반대 관계. 그래야지만 뾰족에서 뾰족을 빼가지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드러우면 망한다니까. 얘가 뾰족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뾰족한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뾰족해야 되냐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뾰족한 건 맞아. 뾰족한 건 맞는데 그러면 뾰족한 건데 이제 어느 정도로 얘가 뾰족할까? 어느 정도로 뾰족하냐를 논했을 때 얘를 보면은 자 봐봐 여기서 미분을 딱 치는 거야. 여기서도 미분을 딱 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미분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 미분하면 얼마 나오죠?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만약에 2보다 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잘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어느 정도로 뾰족하냐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8이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fx도 뾰족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2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로 뾰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fx도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봐봐. fx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제 돋보기로 확대했다고 상상해 볼게. 돋보기로 확대했다고 상상을 할게요. 그럼 fx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확대했다고 상상하는 거 돋보기로 fx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fx의 절대값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서 이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면은 요 2 있잖아.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빠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면은 fx 입장에서도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여기를 똑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부드러우면 안 된다고. 빠지는 애가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뾰족에는 뾰족으로 맞서야 돼. 얘도 무조건 뾰족해야 돼. 근데 뾰족한 정도도 같아야 돼. 여기가 풀막 8이니까 얘도 풀막 8로 맞춰주는 거야. 정말 잘겠냐? 그냥 거의 다 풀었어 지금. 그럼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건 납득이 돼요? 이거 F2가 0이라는 거? 방금 말했잖아. 얘 뾰족해야 된다고. 뾰족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절대값이 붙잖아. 그치? 절대값이 붙다 보니까 마이너스 8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야. 절대값으로 뒤집어서 올리니까는 여기는 둘 다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F가 아니라 F의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 이렇게 열심히 쳐 잔다.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해도 찬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있잖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자, 야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fx가 2에서 뾰족한 건 맞아. 뾰족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어차피 이거나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절대값이 있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f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f가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여기에서 f'2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여기서 f'2를 플러스 8로 맞춰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찌됐든 핵심은 뒷부분이 뾰족하니까 앞부분도 뾰족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설지를 보면은 여기서 계산을 엄청나게 먹이거든? 계산을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2에서의 좌우 미분계수가 같다 해가지고 수식이 그 해설지 한번 봐봐 나중에. 수식이 이렇게 막 들어가. 해설지를 보면은 수식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빠르지 않겠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뾰족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 지금 내 설명은. 그거만 너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가 부드러우면 안 될 거 아니냐. 야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걸 빼면 뾰족해요. 뾰족해서 뾰족을 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점점에서 점점 뺀다는 게 예시 이런 거 좀 들어주세요. 예시? 잠깐만요.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시를 어떻게 만들까? 갑자기 예시를 만들려니. 이거 예시가 좀 잠깐만.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게 좋은 예시가 아닌데. 만약 이런 게 있어. 당연히 0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냐면 이거 뾰족하지. 이것도 뾰족하잖아. 근데 좋은 예시가 지금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뾰족에서 뾰족을 잘 빼면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예시를 이제 계산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부드러우면 안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부드럽고 얘는 뾰족하잖아. 그럼 이건 100%안 되잖아. 얘를 뭐 x제곱이라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그럼 부드러운 거에서 뾰족한 거 뺐지. 이거 미분 안 되지. 100% 안 되지. 왜? 얘는 부드럽고 얘는 뾰족하니까. 그러면 잠시만 마지막에 너네가 이거 마무리를 좀 지을 저기 마무리를 조금 지을게요. 여기 좀 지어도 될까요? 칠판이 없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이 잠깐만 그러니까 요거랑 자 결론을 좀 지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끝났어. 자,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F0은 4죠. 자 결론이야 이게. 얘는 0이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뾰족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으니까 F2는 0이잖아.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게 뭐냐면 F'2가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 4개가 결론이야. 요거 4개가 결론이라서 요거 4개를 조합을 해서 fx를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4개를 조합해서 fx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fx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결론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요거 조합하는 것까지 생략할게요. 이거 너네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얘를 이제 조합을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f는 그러니까 조합은 너네가 해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f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답은 둘 중에 하나만 되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까? 둘 중에 뭐가 답인지 어떻게 알아? 답이 두 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F2는 0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데 빨리 하고 확통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중간에 쉬든가 둘 중 하나 해야겠다.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치자고. 자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둘 중에 누가 답일까? 위야 아래야? 그러니까 답이 한 개잖아. 얘일까요? 얘일까요? 위에요? 근거는? 그래 방금 얘기한 게 봐봐. 얘가 2에서만 뾰족해야 돼. 2에서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절편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저기 아래쪽은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F가 아니라 절대값을 친단 말이지. 나중에. 그럼 절대값을 친다고 상상해봐. 그럼 절대값을 치면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합격이야. 여기는 합격인데 여기가 뾰족하잖아. 그러면 얘는 뾰족한데 얘가 부드럽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1 근방에서는 다시 말할게. 한 놈이 뾰족하면 나는 한 놈도 뾰족해야 돼. 근데 얘는 뾰족한데 얘가 부드럽게 나오잖아. 여기 절대값이.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이 안 돼.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 위쪽은 아까 그 수학 말대로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 여기 무조건 양수 나오잖아. 양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는 이제 뭔가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 2라. 그럼 여기에서만 뾰족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왜 이게 답인지도 알겠어? 저기 그리고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너네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만 확인해 볼게. 10번 맞은 사람 넘어갑시다. 저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른 것도 안 풀어도 되죠. 그렇죠? 저기 카톡으로 맞은 개수만 나한테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이거 시험지에 그냥 가져가면 된다. 맞은 개수만 보내주시고 우리 조금만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확통 갈게요. 맞은 개수만 좀